안녕하세요. 여행작가 TV를 구독하시는 여행자 여러분. 오랜만에 이제 목소리로 또 인사를 드리는데요. 제가 요즘에 임플란트 치료를 받고 있어서 발음이 조금 미숙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책은 제가 정말 리뷰를 하고 싶었던 책이라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꺼내보고 안에 실린 내용들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정말 박스가 두껍죠. 이 책은 이순신 장군의 모든 기록들이 담겨있는 이충무공 전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한글 번역은 이은상 선생님께서 1960년에 번역을 해서 출판을 하셨었는데 미진한 점이 많아서 스스로 폐간을 하셨었고요. 이후에 현지 답사를 통해서 이제 서류 수집과 사실을 확인하고 재출판을 또 준비를 하셨으나 완성을 끝내 하지 못하고 1982년에 타계하셨습니다. 그럼 박스를 한번 개봉을 해보도록 할게요. 와, 정말 고급스러운 양장판입니다. 총 4권으로 이렇게 편집을 하셔가지고 양장본으로 출간을 하셨고요. 국가에서 원래 해야 되는 작업이지만 이은상 선생님이 타계하고 난 이후 40년이 흘렀어도 추가적인 움직임이 없어가지고 이런 관련 책자를 구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여기에 이제 개인이 역사학자들의 분들에게 의뢰를 직접 하셔가지고 2년 6개월이라는 시간과 노력 끝에 신정역주 이충무공 전서가 이제 출간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이순신을 연구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되고 권수부터 권 14권까지 총 15권의 책을 4권의 분량으로 이렇게 3권의 분량으로 이제 이렇게 담아냈고요. 4권에는 나중에 직접 책을 보면서 따로 또 이야기를 드릴게요. 권수 1편에는 이렇게 고급진 금박으로 이제 테두리가 둘려져 있고 양장본으로 이렇게 이충무공 전서 1권 초판 1세가 23년 6월 16일 날 첫 초판이 나왔었고요. 이렇게 이순신 장군의 초상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책은 역주자들께서 이제 출간을 기념하는 글을 또 실으셨고, 이 책의 1권의 내용은 이순신 장군의 시 5수하고 서신, 잡저 12편, 그리고 이순신의 시에 대해서 후세 사람들이 답시를 쓴 차훈 31편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장검에 새겨진 글 등이 여기에 수록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제문, 현종 때 내린 제문하고 다양한 제문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정말 고급스럽게 잘 만든 책이고 번역을 하시는 것도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이 책은 아마 이충무공 전서가 어떻게 편찬이 됐는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1795년,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 탄생 250주년이 되던 해에 정조, 우리 대한민국 현재
조선시대가 아닌 현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정조라는 왕은 되게 유명한 왕으로 알려져 있죠. 사도세자의 아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을 다했던 그런 왕이 이순신이라는 인물이 역사 속에 감춰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기록들을 모두 모아서 한 권의 이제 책으로 편찬을 한 작업인데, 이 책을 국가에서는 원래 번역을 해줬어야 맞는데 왜 이때까지 난중일기는 다양한 출판사에서 다양한 번역으로 출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만큼은 그러지 않았는지 되게 의문이 들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정말 늦지 않게 이렇게 어느 개인이 역사학자들을 직접 모아서 재단에서 이제 이렇게 간행을 한 책입니다. 장계하고 이런 것도 전부 다 수록이 돼 있네요. 임진왜란 때 이제 이순신 장군이 선조에게 올린 장계가 임진장초가 다른 책에도 실려 있긴 하지만 정말 어렵게 찾아낸 책에 임진장초가 따로 번역이 돼서 수록이 돼 있는데, 임진왜란 초창기부터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노량해전까지 전투를 치렀는지를 역사적으로 아시는 분들이라면 난중일기만 보고도 이해가 가실 테지만, 난중일기만 봐서는 솔직히 그 역사적인 전투의 흐름이나 이런 거를 완전히 파악할 수가 없어서 저는 임진장초를 먼저 읽고 그리고 난중일기를 읽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조선 수군이 어떻게 왜군에 대항하여 이제 전술을 짜고 전투에 임하고, 그리고 이제 수많은 수군들이 칠천량 해전에서 완패를 할 때까지의 모든 기록들을 참 보다 보면은 좀 처참하기도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전술적으로 우리 수군이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우리 수군이 전부 가족들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게 그런 이길 수 있는 전투만 했다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는데, 물론 1597년에는 이순신 장군 개인적으로도 꽤나 어머님이 돌아가시거나, 그리고 또 막내 아들 이면이 또 명량해전에서 이기고 난 이후에 왜군들이 그 보복을 분풀이를 하기 위해서 충남 아산으로 쳐들어가죠. 거기에서 이제 왜군들하고 맞서 싸우다가 셋째 아들이 죽는 그런 서신까지도 받고 혼자서 마음 놓고 슬퍼하지도 못했다는 기록을 보면 되게 마음이 아프고 그러기도 한데, 이 책은 저도 이제 읽어야 되는 시점이라서 새롭게 한번 읽어보고요. 여기에서 이 책을 꼭 소장을 해야 되는 가치가 있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샀어요. 가격이 만만치는 않아요. 보면은 판형도 되게 크고, 그리고 양장본으로 작업이 돼 있죠. 그래서 이 책이 곧 팔리면은 뭐 몇 세까지 찍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이 찍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주문을 하고 2주 정도를 기다렸는데 오늘에서야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2권에 보시면 이제 2권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임진왜란 초에 전투를 벌이고 난 후에 임금에게 보고한 여기에 장계가 다 실려 있네요. 보고한 전투 보고서하고 수군 전력 유지를 위해 조정에 요청하는 문서 같은 것들이 1592년부터 1594년의 기록까지 연도별로 각 한 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난중일기도 수록이 되어 있긴 하지만 많이 줄였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저는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줄였다라고 알고 있고, 첫 1차 출정 때 옥포 파회병장, 이제 옥포해전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이제 올렸던 장계에는 정말 세세한 기록들이 다 수록이 돼 있는데, 저는 다른 임진장초를 미리 읽었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조선시대 때는
수군한테는 조금 애매한 경우일 수도 있는데 수급이라고 하죠. 적의 머리를 베어서 올려야 그게 공적으로 인정이 되기는 했는데 수군 같은 경우에는 바다에서 싸우잖아요. 자칫 어, 머리를 베려고 무리했다가 우리 쪽 조선 쪽 수군이 위험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순신은 머리를 베려고 애써 노력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부하들에게. 내가 모든 걸 다 지켜보고 있고 세세하게 기록해서 임금에게 올리겠노라 이야기를 하고 수급을 베는데 그렇게 급급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 수군들한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원규는 그러지 않았죠. 전투에도 적극적으로 임하진 않았지만 수급 빼는 데는 적극적으로 임했어요. 그래서 이제 원균이 한 행위 때문에 선조가 안 그래도 멍청한 선조가 이순신에 대해서 많이 불신을 하기도 한 계기가 됐습니다. 원균은 수급을 빼서 올려보냈는데 이순신은 그렇게 하질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그 전투에 있었던 모든 전사자들도 뭐 그렇게 많지도 않았지만 다친 사람들의 이름까지 전부 다 기록을 해서 장기에 기록을 해서 이제 조정에 올려보냈습니다. 그런 기록들도 같이 이권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장계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이렇게 세세한 기록까지 쓰진 않는데 이순신 장군의 장계를 보면 정말 길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던 모든 내용들을 세세하게 다 기록을 해서 올려보내거든요. 그래서 임진장초 내용만 해도 꽤나 길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난중일기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어땠다, 뭐 오늘은 나가서 뭐 공무를 보았다 이런 내용들이 주로 이루고 있긴 하지만 난중일기에서 정말 유심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은 원균을 욕하고 있는 그런 기록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는 거. 그래서 정조가 이충무공 전설을 펴내고 난 이후에 원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일반인들도 많이 알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권의 내용은 대략 이렇고요. 그럼 3권이 두껍기로는 가장 두꺼워요.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이충무공 전서가 총 14권까지 15권까지 있는데 여기에서는 권 9권부터 14권까지의 내용을 집약해서 수록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순신에 대한 후대의 기록을 망라한 자료집 성격의 내용이고요. 이순신의 조카 이분이 쓴 행록, 그리고 승지 최유애가 쓴 행장, 이양복의 충민사기, 그리고 우의정 정탁의 신구차 등과 여러 책자 속에 실린 이순신 관련 내용을 발췌한 것들이 수록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보면은 고금도 저희가 얼마 전에 고금도에 다녀왔었는데 고금도 유사기라고 하는 글도 보이니까 되게 반갑네요. 이런 내용들로 3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부 이미지보다는 텍스트 위주라서 많이 뭐 보여드릴 게 없어요. 한번 저도 시간 내서 1권부터 이제 정주행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흥부지에서 창평현지, 방닥진지, 나주목지, 호남지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이 책을 다 읽고 나면은 한번 읽어서는 안 될 것 같기도 하지만 일단 3권까지는 정독을 빨리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4권입니다. 이 마지막 4권에는 제가 알기로는 자, 이렇게 이충무공 전서에 들어가 있는 원문들이 전부 다 실려 있습니다. 이것들을 전부 다 번역을 해서 이렇게 총 3권의 책자가 나온 거겠죠. 그리고 이 원문들을 참고를 해서 번역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책으로 엮었다라고 하는 이 원문들이 다 실려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원문이에요.
한문을 모르는 저로서는 그냥 꽂아놔야 되는 용도의 책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게 별책 부록이 있네요. 부록에는 우와, 각주와 해설을 포함한 것들이 전부 다 별책 부록으로 들어있는데 대부분 인물에 관련된 그리고 용어에 관련된 이런 것들이 다 각주로 담겨 있습니다. 이거 보면서 인물이 궁금하면은 이 각주를 찾아가지고 먼저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